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와인을 공부하고 저도 공부했던 와인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와인, 하지만 WHYNE, 와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이유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라고 할 수 있는 보르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도는 일반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와인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보르도에는 7,000개 이상의 샤또, 와이너리들이 있습니다. 고급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소수의 큰 와이너리들만 장악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와이너리들은 그렇게 빛을 내고 있지 못한 지역입니다. 보르도는 프랑스 지역에서 남서쪽에 있고요, 대서양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포도의 경우 생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더 길어지면은 재배자들은 더욱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개월의 생장기가 있다고 하고 6개월의 생장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4개월의 생장기에 있는 포도 재배자들은 4개월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배 때 뭔가 이슈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더 줄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6개월 생장기를 가진 포도 재배자들은 4개월보다 2개월이나 많은 그런 기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포도를 따고 더 기르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다행히 보르도는 멕시코 만료 영향으로 이런 생장기가 좀 더 길어지는 그런 혜택을 봅니다. 해양성 기후의 장점은 온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서리가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아요. 바다 가까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대서양에 가깝기 때문에 그 높은 습도와 바다 가까움으로써 내리는 비 때문에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고요, 곰팡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비, 특히나 수확기의 비는 포도를 희석시키는 그런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마트에서 칠레나 미국 와인을 살 경우에는요, 포도 품종이 딱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보르도 대부분의 와인은 이렇게 거의 단일한 품종으로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금 보르도에는 비와 습도 때문에 포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 해도 있고 덜 오는 해도 있고, 그리고 비가 오는 시기도 해마다 달라지고, 보르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포도의 품질이 영향을 받습니다. 빈티지, 포도를 수확한 해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걸 빈티지 차이가 크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포도 품종마다 최적으로 익기 위한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품종만 사용해서 포도를 재배할 경우 그 품종이 잘 익는 시기에는 좋은 포도와 그로 인한 와인을 만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시기에는 어떻겠어요? 그로 인한 와인의 품질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르도의 생산자들은 그런 불안정한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종의 포도를 키우고요, 그런 포도 품종을 섞어서 그 해 날씨에 따라서 일정 이상의 품질을 가진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도 품종을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레드 와인 포도 품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도 매우 잘 아실 만한 품종, 첫 번째로 까베르네 소비뇽 있죠.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경우는 만생종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가 익기 위한 생장 기간이 길어야 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열을 많이 필요로 하는 품종이에요. 탄닌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셨을 때 혀에 까끌까끌 거리면서 떫은 감을 먹었을 때처럼 입안을 마르게 하는 그 느낌이 강하고요, 색깔도 짙고 산도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를 사용할 경우 오랫동안 숙성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메를로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보르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포도 품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오해하시는 게, 우리는 보통 까베르네 소비뇽을 가장 많이 키우는 지역, 소위 좌안이라고 하거든요. 지롱드 강이 있고 그쪽 좌측 부분에 있는 지역을 좌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쪽 지방의 와인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쪽 지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베르네 소비뇽을 가장 많이 키우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메를로라는 품종입니다. 그 이유가요, 보르도의 큰 지역 중에는 방금 얘기한 지역인 좌안과 또한 지롱드 강의 우측에 있는 우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두 개의 큰 지역에서 메를로를 생산하고요, 특히나 우안은 메를로가 메인인 와인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부의 예고요. 보르도 전역을 살폈을 때요, 방금 말씀드린 보르도 좌안과 우안의 영역을 비교했을 때요, 좌안은 53,500헥타르가 넘고요, 우안은 2만 헥타르가 넘습니다. 그런데 좌안 같은 경우는
차이는 있지만 멜로 같은 경우 30-40%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아는 까베르네 소비뇽은 거의 사용 안 하고 멜로를 70%에서 100%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적으로도 멜로가 더 많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올 거고요. 보르도 전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멜로는 17만 에이커가 넘는 영역에서 재배하고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7만 에이커가 넘는 영역에서 재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르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품종은 멜로입니다.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이 있습니다. 까베르네 프랑은 까베르네 소비뇽과 비슷하게 산도와 탄닌이 높은데요. 까베르네 소비뇽보다는 좀 낮고요. 대신 꽃향을 주는 품종이기에 좌안 그리고 우안 모두 사용하는 품종입니다. 블렌딩 할 때 역할을 보면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산도와 탄닌을 주고 멜로는 구조감, 풍부한 바디감을 주고요. 또한 잘 익은 자두의 풍미를 제공합니다. 까베르네 프랑은 까베르네 소비뇽과 비슷하지만 까베르네 프랑 특유의 꽃과 허브 향기를 제공합니다. 청포도 품종으로는요, 첫 번째로 세미용이 있습니다. 세미용은 보르도의 매우 비싼 귀부 와인이라고 하는 스위트 와인의 메인으로 쓰이는 품종이고요. 그런 귀부 와인에 쓰일 수 있는 이유가 껍질이 얇고 기부병에 잘 감염되는, 하지만 또한 쉽게 죽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뇽 블랑이 있는데요. 소비뇽 블랑 같은 경우는 세미용은 갖지 못한 높은 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와인을 만들 때는 산도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뮤스카델이 있습니다. 뮤스카델은요, 직관적으로 잘 느껴지는 포도와 꽃의 풍미를 갖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많이 쓰이진 않고 조금씩 쓰이는 소위 조연의 역할을 하는 품종입니다. 다음에는 보르도 지역별로 구분하면서 지역마다 어떤 와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와인 관련한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